여러분, 아침에 거울 한번 보셨나요? 웃을 때 입꼬리가 양쪽 다 똑같이 올라가던가요? 한쪽이 살짝 덜 올라가거나 요즘 들어 어깨가 자주 뻣뻣하고 손끝이 차갑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가볍게 넘기기 쉬운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혈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뇌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정민호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랬죠. 대부분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뇌혈관 질환은 절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 듯 우리 혈관도 세월 속에서 조금씩 막혀가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느낄 때쯤이면 이미 80% 이상이 좁아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서 아주 작은 막힘도 치명적일 수 있죠. 손가락 끝이 저리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하루에 400명 넘는 분들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1년이면 15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중 상당수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방법을 꼭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요,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정보를 꾸준히 챙기다 보면 어느 날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걸 돕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구독이에요. 잊지 않고 함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또 가족이나 친구 중에 요즘 어지럼증이나 손저림으로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혼자 알기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1만 살짝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제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왜 우리 혈관은 이렇게 쉽게 막혀가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만난 68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자님은 늘 밝은 분이셨지만 어느 날부터 머리가 자주 아프고 손끝이 저리다고 하셨어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기억이 깜빡깜빡해지는 일이 잦아졌죠. 본인은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저는 그때 이미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김영자님은 평소 짠 음식을 좋아하셨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피곤함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손주들 이름도 자꾸 헷갈리고 방금 한 말을 또 반복하시는 일도 잦아졌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김영자님은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미루기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몇 초 만에 회복되긴 했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검사를 받으러 오셨죠. 검사 결과 혈관 나이가 실제보다 15년이나 높게 나왔습니다. 혈관벽에 기름때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혈액 흐름도 현저히 느려져 있었어요. 목 부분 경동맥도 50% 이상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김영자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뇌혈관에 좋은 3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셨고 매일 아침 15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점점 편해지더래요. 짠 음식도 줄이고 물도 의식적으로 자주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류량이 20% 이상 좋아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손주 이름도 척척 떠올리신다고 하시더군요.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개운하다고 좋아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칙칙하고 어두웠는데 지금은 혈색이 좋아져서 10년은 젊어 보이신다고 주변에서 다들 놀라신대요. 김영자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귀찮고 힘들었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과일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걷기를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하다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혈관이 왜 이렇게 쉽게 막히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볼까요? 그렇죠. 뇌경색을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요소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운동 부족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 속도가 20% 이상 떨어지는 거 아시나요? 우리 몸은 움직일 때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혈액이 발끝에 고이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매일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경색 위험이 46%나 낮았다고 합니다. 68세 김영자님도 아침마다 15분씩 걷기 시작한 뒤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늘려가니 지금은 30분도 거뜬하시답니다. 여러분도 하루 3번, 10분씩 나눠 걸어보세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빨리 걷지 말고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해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자연스럽게 굴려가며 걷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하루 걷는 시간 얼마나 되셨나요?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이 6시간 미만이면 뇌 혈류량이 급감하거든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관도 회복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숙면을 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경색 위험이 절반 수준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72세 장순자님은 불면증으로 혈압이 올랐지만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자 두통이 사라졌어요. 밤 11시면 불을 끄고 눕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처음엔 잠이 안 와서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다고 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방해하거든요. 스마트폰 화면빛은 숙면을 방해하니까 잠들기 전엔 조명을 낮춰주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즘 숙면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활성산소 문제입니다. 활성산소는 혈관벽을 공격해서 염증과 막힘을 일으켜요. 마치 쇠가 녹슬듯이 우리 혈관도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됩니다. 국내 연구에서 활성산소 수치가 높은 그룹의 뇌경색 위험이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64세 이정자님은 튀김과 가공식품 대신 과일로 간식을 바꾸자 피로감이 확 줄었어요.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도 사라지고 얼굴색도 한결 밝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보세요.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가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활성산소의 주범이에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오늘도 괜찮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시 요즘 얼굴빛이 칙칙해지지 않으셨나요? 네 번째는 흡연과 음주예요. 흡연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과음은 혈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혈관이 30분 동안 좁아진 상태로 유지되고 술을 많이 마시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막힘이 생기기 쉬워요. 금연 2년만으로도 혈관 탄성이 30%나 회복된다는 결과가 있어요. 70세 이재만님은 술과 담배를 끊고 3달 만에 손발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저리고 발가락이 시큰거렸는데 금연하고 나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금연하시고 주 1회 이하의 가벼운 음주로 조절하세요. 조금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한 병이 되는 게 술이거든요. 오늘이 금연 첫날이 되어볼까요? 5번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포화지방과 염분이 높은 음식은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요. 기름진 고기, 튀김, 햄버거 같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 안에 기름때가 쌓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0g 이상을 섭취한다고 해요. 69세 정순애님은 짠 반찬을 줄이고 나트륨을 절반으로 줄이자 혈압이 안정됐어요. 국을 먹을 때도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기셨대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반찬은 싱겁게 드세요. 대신 과일로 입맛을 달래시고요. 처음엔 싱거워서 힘들지만 2주만 지나면 적응이 되고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인스턴트 음식, 가공 햄류는 혈관에 적입니다. 혹시 오늘 반찬은 좀 짜지 않았나요? 6번째는 스트레스와 분노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즉시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화가 날 때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에 피가 몰리는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혈관이 수축하는 신호예요. 국내 심혈관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분노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았습니다. 66세 최미숙님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두통이 잦았지만 명상과 웃음 운동을 병행하자 증상이 줄었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유튜브로 웃긴 영상을 보며 하루 10분씩 웃는 시간을 가지셨대요. 하루 한 번은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억눌린 감정은 혈관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미소 지으셨나요? 7번째, 마지막으로 탈수와 수분 부족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잠자는 동안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액이 농축되거든요. 영국 런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사람은 2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보다 뇌경색 위험이 1.8배나 높았습니다. 75세 김태수님은 커피 대신 물을 자주 마시기 시작한 후 두통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나눠서 마시세요. 기상 직후 1잔, 식전 1잔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나눠 드세요. 물을 마시기 힘들다면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괜찮아요. 오늘 물 몇 잔이나 드셨나요? 자, 이렇게 7가지 위험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혈관을 지키는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뇌혈관을 지키는 과일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포도와 베리류입니다.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해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 주거든요. 특히 블루베리나 포도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자주 마시는데도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바로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와인 대신 포도를 드시면 됩니다. 포도는 특히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아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블루베리는 냉동 상태로 보관해도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도 모두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하루 반송이 이하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상큼한 맛과 함께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는 똑같으니까 냉동실에 항상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73세 박정희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신 후 6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아침 포도 한 알이라도 드셨나요? 두 번째는 오디예요. 어릴 적 먹던 그 오디 맞습니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과일이죠. 오디는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포도의 5배나 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정말 큽니다. 동의보감에도 오디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오디에는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검은색 오디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요. 냉동 보관을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데요. 당뇨 환자분들은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냉동 오디 반 컵을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세요. 은은한 단맛이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디는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주스로 만들어 드시거나 스무디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요즘은 마트에서 냉동 오디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71세 최영수님은 오디를 매일 드신 후 손발 저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어릴 적 먹던 오디 다시 꺼내볼까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재미있는 건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5배나 높다는 겁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살짝 익혀 드시면 더욱 좋아요.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볶음 요리도 훌륭한 선택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토마토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토마토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도 좋고 간식으로 방울토마토를 먹는 것도 훌륭합니다. 토마토 주스도 괜찮은데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토마토 주스를 선택하세요. 토마토를 익힐 때는
올리브유를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스튜, 토마토 파스타 소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67세 이명숙님은 매일 저녁 토마토 요리를 한 가지씩 드신 후 혈관 나이가 10년이나 젊어졌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토마토 요리 하나 추가해보면 어떨까요? 이 세 가지 과일은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침에 블루베리와 오디를 요거트에 넣고 점심이나 저녁에 토마토 요리를 곁들이시면 하루 종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바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실제로 이 세 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모르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이야기해주면 그때 깨닫게 되죠. 혈액 검사를 해보면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이야기 기억나시죠?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살아있고 여러분의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게으른 생활은 혈관을 녹슨 수도관으로 만들지만 포도와 베리, 오디, 토마토 같은 항산화 과일은 그 녹을 천천히 벗겨냅니다. 그리고 하루 30분의 걷기, 7시간의 숙면, 긍정적인 마음이 더해지면 우리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68세 김영자님도 했고 70세 이재만님도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고르라면 아침에 과일 한 줌, 물 한 잔, 그리고 미소 한 번이에요. 그게 바로 건강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아침 식사 후에 블루베리나 방울토마토 몇 알 드셔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보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습관을 만드는 시기예요. 이때가 가장 힘들지만 일주일만 버티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2주차부터는 조금씩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3개월 후 검사에서 혈관 나이가 5년 젊어진 걸 보고 깜짝 놀라셨죠. 그 후로는 가족들에게까지 권하시며 건강 전도사가 되셨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빼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7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완벽주의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혈관을 망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5분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소파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에요. 이어서 꼭 보셔야 합니다. 혈관 건강은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운동이 함께 따라와야 하거든요. 특히 제가 알려드릴 목 스트레칭과 발목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즉시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내용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영상 공유 꼭 부탁드려요. 특히 요즘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 남기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보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될 겁니다. 댓글을 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이미 변화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글로 쓰면 실천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1년 후, 2년 후 완전히 다른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는 10년은 젊어진 몸으로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렇죠?